다시 얘기합니다. 수열입니다. 우리는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단원 3단원입니다. 수열이고요. 여러분들 326페이지 쪽 보시면 됩니다. 3단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 2단원을 들어갈까 해요. 수열입니다. 수열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편하게 얘기하세요. 수의 나열입니다. 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수를 한번 나열해 본 다음에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2, 4, 6, 그 다음 누가 올까요? 8, 우후!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12, 이렇게 쭉 수들이 나열됩니다. 다시요. 2, 4, 그 다음 누가 올까요? 5, 그래서 수를 나열할 때 기본적으로 숫자를 3개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숫자가 2개밖에 없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뒤에 누가 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뒤에 하나 더 씁니다. 이렇게요. 그럼 누가 올까요? 그 다음. 32, 그 다음. 64. 됐죠? 자, 하나 더 씁니다. 1, 2, 이건데. 3. 4, 그 다음 누가 올까요? 19, 아니요, 3 다음 누가 오냐고요. 4, 아닌데요? 8, 아닌데요? 11. 에이, 이러면 7이 나오지. 12호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아이, 뭐야! 처음에 쓴 거는 규칙이 딱 보이고 두 번째도 딱 규칙이 보여서 다음에 누가 온지 내가 알았는데 세 번째 거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규칙은 나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 네가 봤을 때 규칙이 없어 보이는 수의 나열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뜬금없이 규칙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써버리면 또 지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는 얘를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처음에 써져 있는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써져 있는 숫자 첫 번째 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그럼 쭉 쓰다 보면 저 멀리 어딘가에 n번째로 써져 있는 수가 있을 겁니다. 걔를 우리 뭐라고 한다? n번째 항, 일반항이라고도 부릅니다. 괜찮을까요? n번째 항, 일반항 이렇게 부릅니다. 자, 수열은요, 우리가 an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n 자리에다가는 숫자를 넣습니다. 자연수. 그래서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 2 넣으면 두 번째 항, 3을 넣으면 세 번째 항, n 넣으면요? 그럼 n 플러스 1 넣으면요? 그럼 걔는 뭐야? n번째 항 그 다음에 오는 수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열은 뭘 얘기한다? 수의 나열을 얘기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했죠? 두 번째입니다. 자,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배우는 시간이죠, 수열. 그렇죠? 한 번 배웠으니까 이제 2회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회차입니다. 자, 수열이 뭐냐? 정의역이 자연수인 네, 함수값의 나열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건 일단 첫 번째로 순서의 개념이 있고요. 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값들의 간격이 일정합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이니까 우리는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대수까지 함수값에 대해서 신나게 얘기했다면 이제 그 뒤에 배우는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에서부터는 함수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봅니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가까워지는지. 그럼 무한히 가까워질 때, 두 점이 무한히 가까워져서 한 점과 일치하게 될 때, 일치함과 다름이 없어질 때 그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하는지, 무한히 쪼개서 그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딴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값에 대한 이야기를 대수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 넘어갑니다. 이때 n번째 항 일반항을 우리가 첫 번째 있는 이 수열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1 넣으면 2 나와야 돼. 2 넣으면 4 나와야 돼. 3 넣으면 6 나와야 돼. 4 넣으면 8 나와야 되죠. 다음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2n. 됐죠? 됐죠? 2n. 끝.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있는 수열의 일반항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의 n제곱. 2의 n제곱.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항을 봤을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몇 차식이니? 1차 1차식이네. 이거는요? 1n차.
자, 지수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이라며 1차 함수구나. 얘는 지수 함수구나.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관찰했을 때 얘가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1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로그 2의 n 플러스 4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대신 n자리에 누구만 넣으면 돼? 자연수만 넣으면 되겠죠? 그럼 요런 표현도 되고 요런 표현도 되고 저런 표현 요런 표현 다 됩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4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함수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했을 때도 무수히 많은 함수식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두 가지만 볼 거예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됐죠? 그럼 등차 수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봅니다. 등차 수열. 아우 좋아요. 자, 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열됐냐면 등차예요. 같은 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다음 항이 나열되는, 다음 수가 나열되는 경우입니다. 됐죠? 일정한 수를 더해서 수를 나열했을 때 그때 걔를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 5, 9, 13, 그 다음 누구? 7. 됐죠? 일정한 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누구 더하고 있어요? 4. 누구 더하고 있어요? 4. 그럼 이때 이 더하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음 밑에 있는 수열을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공차가 몇이에요? 4.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때 등차 수열을 내가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에서 쭉 쓸 수 있겠죠?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당연히 공통된 차이, 공차가 존재할 겁니다. 우리가 공차를 D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럼 이때 말할 수 있는 이야기,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나올까요? T가 나옵니다.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면요? 그럼 저기 뒤로 가서 10번째 항에서 9번째 항 빼면요? 가 나오겠죠? 그럼 결론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뭐 나올까요? D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값입니다. 다시 n번째 항이 있어요. 그 다음 항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누구? D를 더하면 돼요. 공차 더하면 되는 겁니다. 해서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보이면 우리는 지체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괜찮나요? 자, 하나 더. 요렇게 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 가운데 빠진 애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빼면 공차. 다섯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빼도 공차. 맞나요? 자, 이 네모 박스에 있는 모든 값들을 전부 다 더해보면요. 자, 여기 세 번째 항 마이너스니까 없어지죠? 네 번째 항 마이너스니까 없어지죠? 다섯 번째 항 또 없어지겠죠? 맞나요? 그럼 누구 남아요? 10번째 항 남아요. 뒤에 누구 남아요? 두 번째 항 뺀 게 보입니다. 괜찮나요? 나 지금 뭐 했죠? 다 더하고 있었죠? 그럼 우변엔 D가 몇 개 보일까요? 8개 보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너무 어려웠습니까? 그럼 다시요. 이 둘만 더해 볼게요.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면 몇이에요? 둘만 더 할게요. 없어져요. 그럼 네 번째 항 빼기 두 번째 항만 남죠? 그게 몇인 거야, 우변? 2D. 다시 눈으로 볼게요.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뺍니다. 두 번째 항에다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3이죠? 세 번째 항. 한 번 또 더하면 네 번째 항이네, 맞니? 그럼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면 누구만 남을까? 공차 2개, 2D만 남겠죠?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면 누구 남을까요? 그럼 봐봐, 요 5에서 2 뺀 거만큼의 공차가 남는 거죠? 괜찮나요? 그럼 다시 10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뺄게요. 누구 남아요?
납득이 될까요? 다시 갑니다. 13번째 항에서 5번째 항을 빼볼게요. 누구 남을까요? 괜찮을까요? 다시요. 20번째 항에서 이번엔 10번째 항을 빼봅니다. 누구 남을까요?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그러면 n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n이 k보다 더 클 때예요. 그럼 누구 남을까요? 가 되겠죠? 자, 이때 ak번째 항,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n번째 항은 k번째 항에다가 n-k개의 공차를 더해주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마지막 k에다 1을 넣어보면요.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죠. 몇 개요? n-1개요. 괜찮을까요? 납득이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말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n번째 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n자리에다 1 넣으면 몇 나와야 돼요? n자리에 1 넣으면 뭐 나와야 돼요? 첫 번째 항 나와야죠. 2 넣으면 두 번째 항 나와야죠. 3 넣으면 그럼 10 넣으면 몇 번째 항 나와야 돼요? 10번째 항. 자연수 순서 얘기하니까 10 넣으면 몇 번째야? 이런 얘기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무겁지? 한번 가볼게요. 네. 자, 계속 갑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30 넣으면 몇 번째 항 나와요? 그럼 30번째 항을 쓱 관찰해 보시면 이런 거네요.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개? 29개.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자, 봅시다. 우리 n자리에다가 적당한 자연수를 넣어서 몇 번째 항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등식에서의 변수가 누구예요? n이죠. n에다 숫자를 계속 넣고 있죠. 자, 변수 누구예요? n입니다. n입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서 얘를 우리는 변수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볼 수 있다? 1차식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쓰면 이렇게 모양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dn 더하기 a1 빼기 d가 되겠죠. 괜찮나요? n에 대한 1차식, 그 다음 나머지 상수, 내림차순 정리해봤습니다. 받아들일까요? 자, 이때 우리 n 앞에 있는 개수 보여요? 누가 써 있어요? 공차가 써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항을 지금처럼 1차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1차 앞에 있는 개수, 이 p가 뭘 의미한다? 공차를 의미한다. 됐습니까? 일반항이 1차식으로 써져 있다면 얘를 등차 수열이고요. 이때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를 의미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뒤에 있는 이 상수는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n자리에 1 넣으면 p 플러스 q가 되죠? 얘가 누군데? 첫 번째 항인 거죠? 맞아요? n자리에 1 넣어서 첫 번째 항 나올 수 있도록 뒤에 상수 적절히 설정해주면 됩니다. 인 거야. 괜찮을까? 자,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다시 등차 수열만 얘기하고 있어요. 일정한 수를 더해서 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때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우린 공차라고 부릅니다. 쭉 수를 나열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세 번째 항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공차 하나 더하면 네 번째 항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차 하나 빼면 두 번째 항 나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한 값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에서 공차 하나 뺀 값입니다 라고 말해도 상관없겠네. 괜찮나요? 괜찮나요? 자, 문제입니다. 둘이 더하면 몇 나와요? 세 번째 항 2배 나오죠? 맞아요? 이 A3을 그냥 세 번째 항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됐죠? 세 번째 항 2배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누가 되는 거야? 세 번째 항 나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가요. 자, 다섯 번째 항 보입니다. 얘는요,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2개 더했죠? 그럼 첫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2개 뺀 거죠? 그럼 마찬가지 이 둘이 더해서 2로 나눠도 누가 나와요? 세 번째 항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성질을 갖고 뒤에 있는 등차 수열 합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참고로 얘를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교재에서 체크해야 되는 이야기들 좀 체크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327페이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327페이지에 보시면 그냥 흐리게 써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세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 그냥 왼쪽으로 넘겨서 야 둘이 빼면 항상 공차 똑같은 값 나와야 돼. 일정한 수 나와야 돼 라는 표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요 밑에다가 하나 더 쓰겠습니다. n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을 빼면 n-k개의 공차가 남습니다. n이 k보다 클 때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나 더 써주시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적었을까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측에 있는 이야기 계속 갑니다. 329페이지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n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뭐 한 거예요? 공차를 몇 개? n-1개 더한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자, 등차 수열 일반항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a n-1d 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a 플러스 n-1d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 미안해요. 넘어가지 않아요. 요 위에다 하나 더 씁니다. 이때 다시 하나 더 쓸 거야.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요. pn 플러스 q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몇 차식이요? 1차식. 이때 여러분들은 p가 누군지 말해야 돼요. 누구예요? 공차. 1차 앞의 개수가 공차가 됩니다. 그냥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n 앞의 개수는 d니까요. 별거 없어요. 이때 q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q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째 항 빼기 d가 됩니다. 하지만 얘는 여러분들이 딱히 외우지 않아요. 그냥 1차 앞의 개수가 공차구나. 요거만 딱 외워주시면 됩니다. Q를 구하는 건 문제에서 그냥 빠르게 정리하는 것도 보여드릴게. 그래서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정리하면 내 눈에 1차식으로 보입니다. 이때 1차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를 의미합니다. 사실 함수를 떠올려보면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1차 앞의 개수가 뭘 의미하니까요? 기울기를 의미하니까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맞아요? x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y가 증가되는 값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x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증가되는 그 값을 말하고 있어서 공차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서요. 330페이지로 가시면 등차 중앙 표현. 숫자 3개가 있습니다.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를 이룹니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잠깐 살짝 정리해 드릴게. 순서대로 등차 수를 이룹니다. 그러면 B에서 A를 뺀 값이 공차가 되겠죠. 마찬가지 C에서 B를 뺀 값도 공차가 됩니다. 그러면 B 빼기 A 값과 C 빼기 B 값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B는 A 플러스 C와 같으니 문제에서 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쓸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 더해서 몇으로 나눴어요? 2로 나눴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산술평균. 괜찮을까요? 산술평균 표현입니다.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구나. 산술평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쳤네. 합도 얘기해야 되네.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드린 다음 뒤에 있는 이야기들 몇 개를 풀어보고 다시 앞으로 올까 합니다. 336페이지로 갑니다.
아이, 좋아요. 336페이지로 갑니다. 아, 마지막 수업 시간. 오케이. 밥 먹는 시간. 오케이. 아씨, 오늘 뭐 먹지? 칼국수? 예, 왜요? 갈라고요? 아, 아쉽다. 자, 갑니다. 무슨 또 FA야. 이미 계약 다 끝났잖아. 자, 갑니다. 대표 문제 1번 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이고 공차가 3입니다. 라고 했죠. 무슨 수열인데요? 네, 문제 읽으세요. 등차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공차가 3입니다. 바로 갈게. 일반항 구합니다. 일반항 몇 차식으로 표현됨? 1차식. 공차가 누구였어요? 그럼 3n을 일단 쓰세요. 됐죠? 자, 이제 뒤에 상수가 누가 올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n자리에 1 넣으면 몇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 나와야 된다. 첫째 항 마이너스 2니까. 맞아? 그럼 너 여기 일반항 만든 다음에 n자리에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뒤에다 누구 붙이면 되겠니? 끝났습니다. 해서 Q는 안 외워요.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얘가 뭐가 된다고? 19가 된다고 한 거죠? n자리에 누구 넣으면 되겠니? 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항이 5고요. 일곱 번째 항이 17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때 바로 갈게요. 일곱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빼면 뭐 나오는 거야? 공차 4개 나오는 거죠? 그게 몇인데? 12겠죠? 끝! 공차 몇입니까? 3이네요. 그럼 일반항 바로 씁니다. 공차가 3이었네요. 3n 1차식 쓸게요. 그리고 이번엔 네가 아는 건 세 번째 항 알고 있습니다. n자리에 3 넣으면 몇 나와야 돼? 5 나와야 되죠? 뒤에 누구 붙이면 돼요? 됐죠? 끝났습니다. 여기다 누구 넣으면 13 넣으면 13번째 항이 보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사실상 일반항의 1차식이기 때문에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338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자, 등차 수열입니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요. 공차가 4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일반항 갑니다. 1차식 1차 팩의수 4가 되겠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0이니까 뒤에다가 누구 붙여야 되니? 일반항 정리 끝. 근데 얘가 양수가 돼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 0보다 클 때는 n자리에 누구 넣어야 돼요? 라는 말이겠네요. 해석될까요? 그럼 n값의 범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되죠? 8점 얼마 되겠죠? 맞나요? 그럼 n에 들어오는 값은 누구? 9. 아홉 번째 항부터 0보다 크겠습니다. 왜요? 정의역이 자연수니까요. 우린 자연수만 넣을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혹시 빨라요? 그냥 쓱쓱 보면 되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계속 갑니다. 자, 여섯 번째 항이 23입니다. 세 번째 항이 11입니다. 둘이 빼면 뭐 나와요? 3D가 나오겠죠? 그게 누군데요? 12요. 그럼 D가 몇인데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입니다. 4n 쓰고 시작할게요. 세 번째 항 11 나와야 됩니다. n자리에 3 넣으면 11 나와야 되는데 뒤에 누구 붙일까요? 일반항 구했습니다. 이 값이 누구? 99보다 어떨 때? 작을 때 n에 올 수 있는 최대값 구해주세요인 거죠? 그럼 넘어가서 4n이 98보다 작을 때고요. 4 나누면요. 왜요? 100. 100. n이 25보다 작을 때 봐야 되겠습니다. 25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는 누구요? 네,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밀어주면 됩니다. 아우, 쉽다. 넘어가요.
340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첫 번째 항 누구예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저 뒤에 가면 34가 보이네요. 몇 번째 항? 하나씩 한다.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잠깐만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표현 보시면서 가운데 점점점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무슨 의미니? 중약, 생략이죠? 왜요? 계속 이렇게 쓸 거니까. 이 정도 썼으면은 일반적이고 보통인 사람이면 어떤 걸 썼는지 규칙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A1, A2, 띵띵띵띵, AN. 됐죠?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여기에 몇 개 쓴 거야? N개 쓴 거지?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죠? 그럼 전체 몇 개 쓴 거야? 전체 몇 개 쓴 거야? N 플러스 2개 쓴 거죠? 그럼 저기 마지막에 있는 34는 몇 번째 항이에요? N 플러스 2번째 항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다시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첫 번째 항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요. N 플러스 2번째 항은 34였습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문제는요. 공차가 몇이래요? 7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 N 플러스 2번 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나옵니까? N 플러스 1개요. 괜찮을까요? 다시 10번째 항은요. 첫 장에다 공차 몇 개 더해? 9개. 다시 두 번째 항은 첫 장에 공차 몇 개 더해요? 1개. 세 번째 항은 2개. 네 번째 항은 3개. 10번째 항은 9개. N번째 항은 N-1개. 그게 일반항. 맞나요? 그럼 N 플러스 2번째 항은요. 공차 몇 개? N 플러스 1개 더합니다. 그게 34. 넘어가서 정리하면 35네요. 7약분할게요. N 플러스 1이 몇이에요? 5죠? N은 몇이었다? 4. 그럼 결론. 여기 몇 개 썼다고? 4개 썼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 만들어지나 보네요. 끝! 납득이 될까요? 납득이 될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이거 6개라고 했던 친구 있죠? 너 혹시 다 보고 얘기한 건가요? 그럼 왜 6개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공차가 7인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이 34잖아요. 네. 이게 7씩 이렇게 똑같이 비율로 더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총 5 이렇게 가는 건가 이게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보고 축하드립니다. 1차니까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얘기입니다. 7이 있고요. 47이 있고요. 요 사이에다 몇 개? 그럼 봐봐. 7이 이렇게 있어. 47이 이렇게 있어. 요 안에다 숫자 몇 개 쓰겠다고요? 네, 4, 5, 6, 7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만들었다? 등차 수열. 그러면 다시요. 7은 몇 번째 항? 첫 번째. 47은 몇 번째 항?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숫자 몇 개 써 있어? 전체 몇 개 써 있니? 9개. 9개. 그 중에 9번째잖아. 마지막. 됐죠? 끝. 그럼 다시요. 9번째 항이 47입니다. 됐나요? 이 47은요.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8개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럼 D가 몇이었다? 네, 공차는 5였습니다. 넘어가면 돼요. 괜찮을까요? 편하게 보세요. 자, 뒤로 넘어가서 342페이지입니다. 자, 342페이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 3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뭘 이룬다고요?
등차 수열. 그럼 봐봐. 7에다가 공차 더하면 얘 나오고 여기다 공차 더하면 얘 나오겠죠? 됐음? 별거 없습니다. 순서대로니까요. 받아들일까요? 일정한 수를 더하면 그 다음 수가 쭉 나오나 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건 이거야. 등차 중앙 표현. 중앙 아니고 중항입니다. 가운데 있는 항.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라고 하면 요거 가운데 있는 항은요. x제곱 더하기 2x는요. 양 끝을 더한 거에 2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됐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A, B, C가 등차 수열이면 B에서 A 뺀 거랑 C에서 B 뺀 게 공차로 동일함. 괜찮나요? 넘겨서 정리한 결과입니다. 산술 평균. 그러면 정리할게요. x제곱 더하기 2x가 3x 더하기 6이랑 같으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은 0이 됩니다. 괜찮죠? x의 홀수니까 누굴까요? 3이랑 마이너스 2. 그 중에 양수 말해주세요. 답입니다. 됐죠? 마찬가지. 이번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습니다. 숫자 3개가 있는데 누군지 나도 몰라. 그거 다 더한 게 18. 다 곱하면 120. 제곱해서 더하면 누군데?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숫자 3개가 있는데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숫자 3개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야지 라고 하면 그냥 틀립니다. 안 돼요.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3개의 숫자를 알파랑 베타랑 감마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쓰면 등차인지 뭔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숫자 3개를 설정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운데 있는 숫자를 A로 설정해서요. A의 공차나 더한 수, A의 공차나 뺀 수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셋이 다 더한 게 18이라고 했어요. 3A가 18. 그럼 A는 몇이었다? 6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다시요. 6-D, 6, 6 플러스 D. 세 숫자가 있습니다. 다 곱해 볼게요. 6이죠? 다 곱해 볼게요.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합차 공식이죠? 맞나요? 36 빼기 D 제곱에 6을 곱한 값이 몇이었다? 120. 양변에 6 나눠주시고요. 위치 바꿔주면 D제곱 말할 수 있겠죠? 몇입니까? 16이요. 그럼 D가 몇인 거예요? 풀마 4인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플러스 4일까요? 마이너스 4일까요? 의미 없는 질문이다. 됐죠? 왜요? 플러스 4였다면 숫자 3개는요. 2, 6, 1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였다면 숫자 3개는요. 10, 6, 2니까요. 똑같은 거잖아. 됐죠? 참 의미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밑에다가 하나만, 위에다가 하나만 더 쓸까 합니다. 만약 네 수가 주어집니다.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면 숫자 4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우린 이 4개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 누구 더하면 얘 나와요? 2D죠. 누구 더하면 얘 나와요? 2D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2D를 더하면 나와요. 공차가 2D가 되도록 지금처럼 4개의 숫자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선생님 D는 공차잖아요? 라고 하면 아니야. 공차가 D가 3 나왔대요. 공차가 몇인 거야? 6인 등차 수열이었던 거야.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개의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는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을까요?